미국의 기준금리는 올 연말 단 한 번 인하하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축소 조정했습니다. 5월 미 CPI 소비자 물가가 3.3%로 소폭 진정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료비 빚을 크레딧 리포트에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시행은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 속에 들어있는 탄소 나노 입자가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기 중 워싱턴 총영사는 재외동포들의 크고 작은 불편함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적극 나서며 열린 총영사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 연말 단 한 번 인하하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축소 조정했습니다. 3월 3번 인하 예고해서 6월에는 한 번 인하로 축소하는 대신 내년에는 당초 3번에서 4번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에서 불충분한 진전을 보자 결국 올해안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 횟수를 3번에서 단 한 번으로 줄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6월에 FOMC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또 동결하는 동시에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단 한 번으로 축소할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2.7%. but is still too high.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연준의 6월 회의 결과에서는 기준금리의 연속 동결이 기정사실화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안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몇 번으로 축소하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결과적으로 단 한 번 인하로 공표된 겁니다. 연준은 6월에 FOMC 전망치에서 올 연말 기준금리 수준을 3월에 4.6%에서 이번에는 5.1%로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5.25 내지 5.50%, 평균으로 5.3%이므로 올 연말 안에 5.1%로 단 한 번 0.25포인트 인하할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3월에는 3번 인하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으나 6월에는 단 한 번 인하로 2번이나 축소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안에 단 한 번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로 수정 예고함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도 앞으로 남은 3번의 하반기 회의 중에서 9월은 다소 불투명하고 11월이나 12월로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대신에 2025년에는 기준금리를 당초 3번에서 4번으로 한 번 더 늘려 1포인트나 대폭 내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 연말부터 내년 말까지 당초 기준금리를 6번 인하할 것으로 예고했다가 한 번을 줄여 0.25포인트씩 5번 모두 1.25포인트 인하하겠다는 계획으로 수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준은 이번 6월 전망에서 올 연말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당초 2.4%보다 0.2포인트 높은 2.6%가 될 것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2.3%, 2026년에나 연준 목표인 2.0%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올 연말 2.8%로 역시 3월 때보다 0.2포인트 높게 잡고 내년 2.3%, 후년 2.0%로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준은 대신에 경제 성장률은 올해 2.1%, 내년과 후년 각 2.0%로 3월과 같게 잡고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라는 소프트 랜딩을 아직 자신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실업률도 올 연말 현재와 같은 4.0%를 유지했다가 내년에는 4.2%로 소폭을 나갔다가 후년에 4.1%로 약간 내려갈 것으로 연준은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5월 CPI 소비자 물가가 3.3%로 소폭 진정됐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앞당길 정도는 못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외식비는 4%, 렌트비를 비롯한 주거비는 5.3 내지 5.4%, 교통비는 10.5%나 올라 있어 체감 물가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물가가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는 대신 진정되고 있으나 속도는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5월에 전달에서 제자리했고 전년에 비해서 3.3% 오른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12일 발표했습니다. 5월 CPI 소비자 물가는 월간으로는 오름세를 멈췄고 연간으로는 전달에 3.4%에서 0.1포인트 내려간 것이어서 소폭 진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4월에 3.6%에서 5월에는 3.4%로 0.2포인트 더 진정됐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올 들어 1월 3.1%, 2월 3.2%, 3월 3.5%로 급등했다가 4월 3.4%, 5월 3.3%로 두 달 연속 느리게나마 진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CPI의 이 같은 진정세는 연준의 2% 목표치에 비하면 아직 매우 높기 때문에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는 없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품목별 소비자 물가는 아직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인 식품 가격은 전년보다 2.1% 올라 있고 그중에서 고기류와 생선, 계란 등은 2.4% 오른 수준입니다. 여행 시즌이 본격화됐으나 외식비는 전년보다 4%나 오른 상황입니다. 에너지 가격도 전년보다 3.7% 올라 있는데 휘발유 가격은 2.2%, 전기료는 5.9%나 인상돼 있습니다. 특히 CPI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전년보다 5.4% 비싼 수준이고 그중 렌트비는 5.3% 올라 있습니다. 의료비도 3.1% 인상돼 있고 그중에서 병원비는 7.2%나 올라 있습니다. 교통비는 전년에 비해 10.5%나 비싼 수준인데 항공료는 5.9% 인하된 반면 자동차 수리비는 7.2% 올라 있고 자동차 보험료는 가장 많은 20.3%나 급등해 있습니다. 월말에 발표되고 있는 연준 선호 PCE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도 악화만 면하고 있을 뿐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악화를 피하고 진정세를 되찾았으나 그 속도는 충분치 않아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료비 빚은 크레딧 리포트에서 완전 금지시키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지만 발효 시행은 11월 대선 이후인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의료비 컬렉션에 넘겨진 1,500만 명의 490억 달러 의료비 빚이 신용점수 산정과 렌트비나 모기지, 자동차 할부 금융에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국민 수백만 명은 엄청난 의료비 빚을 감당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의료비 빚을 갚지 못하면 컬렉션은 넘겨지고 3대 신용평가기관에 동보돼 신용점수가 100점 이상 급락해 일자리 찾기나 렌트, 모기지, 자동차 할부금융 등에서 거부당하거나 높은 이자를 무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신용평가에서 의료비 부채는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이번에 1차 제안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CFPB, 즉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1차 제안을 발표하고 신용평가 기관들은 의료비 빚에 대해선 신용점수를 산정할 때 적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종 대출회사들은 의료비 빚을 적용해 렌트나 모기지, 자동차 할부 금융 신청을 거부하거나 높은 이자를 물리지 못하도록 금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의료비 부채에 크레딧 리포트 적용 금지안이 시행되면 의료비 부채로 하락했던 수백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20포인트는 올라가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주택 모기지 신청에선 1년에 2만 2천 명씩 더 승인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FPB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 1,500만 명이 490억 달러의 의료비 빚을 갚지 못해 콜렉션에 넘겨져 있으며 이들이 그동안 각종 신용거래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와 크레딧 스코어를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는 3대 개인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500 이상의 의료비 부채 내역을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벌여왔으나 예외가 많아 수백만 명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관련 규정을 통해 의료비 부채는 신용평가에서 각종 신용거래 시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부채 크레딧 리포트 적용 금지안은 지난해 9월 예고한 후에 1년이 다 되어 뒤늦게 공식 절차에 돌입하는 바람에 발효 시행은 2025년에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11월 5일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실행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내리고 난 커피 찌꺼기가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커피 찌꺼기 속에 있는 커피인산에서 생성된 탄소 양자점은 신경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헌팅턴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엘패소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팀이 주도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버려진 커피 찌꺼기에는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용한 커피 찌꺼기에 함유된 카페인산에서 생성된 탄소 양자점은 여러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된 손상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만, 노화, 살충제 같은 기타 환경 독소 노출로 생긴 신경퇴행성 질환과 싸우는 데 있어 커피 찌꺼기의 유용성을 알아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앓고 있는 신경퇴행성 질환은 신경세포나 뇌세포의 점진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점점 몸의 움직임과 말하기 같은 기본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고 방광이나 장 기능, 인지 능력에 손상이 옵니다. 초기에는 다양한 생활 방식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시작돼 갈수록 뇌세포의 활성산소의 증가, 암, 심장병, 그리고 시력 손상과 같은 다른 질병과 관련돼 더 심각해집니다. 또한 뇌 속에서 단백질 조각이나 섬유소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인 아밀로이드를 형성합니다. 카페인산은 페리페놀이라고 불리는 화합물군에 속하며 페리페놀은 항산화제 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식물성 화합물입니다. 카페인산은 혈액 뇌장벽을 뚫고 들어가 뇌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 용이합니다. 이 실험은 시험관 실험, 세포주, 파킨슨병의 다양한 모델과 다양한 환경에서 신경 보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탄소 양자점은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있으며 큰 부정적인 영향 없이 아밀로이드 단백질 파편이 응집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신경 보호에 있어 탄소 양자점이 전향적 사용에 좋다는 의미이며 가능한 한 많은 환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총영사가 부임한 지 약 9개월, 워싱턴 DC 총영사관은 그동안 재외국민과 동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새로운 모습으로 동포들의 답답했던 고민 해결에 적극 나서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사안이 동포들에게 문제로 다가가지 않도록 실질적 해소 방안을 모색하며 이곳저곳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컬 언론들과 만나 재외 국민들과 동포들의 생생한 고충을 듣고 한인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우리 한인 단체들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조계중 워싱턴 총영사는 첫 말머리를 뗐습니다. 저는 작년 9월 부임한 이래 지난 9개월간 워싱턴 DC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동포분들과 수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로 주말에 개최되는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동포분들을 직접 만나 뵐 수 있었고 주요 한인단체와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여 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책상에서 나온 정책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 재외동포들의 크고 작은 불편함을 해소시킬 실질적인 방안을 많이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의 경우 법무부와 병무청 등 관할 부서에서 더 근본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홍보를 더 강화해서 18세 3월 21일을 넘기지 않게 돕는 것이라며 꼭 18세까지 기다릴 필요 없으니 그 전에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신고를 해 아무 때라도 국적이탈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총영사관에서는 이미 한 차례 국적 설명회를 주최했으며 주말에 열리는 각종 행사와 간담회 등에도 수시로 참석하여 단체들을 하나로 어우르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50개의 한인 단체가 주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단합과 화합의 주춧돌이 되어 필요한 곳에 힘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다양한 한인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어서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3.1절 행사부터 한인회들과 힘을 합쳐 통합적으로 개최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의 중요한 국가 행사는 통합적으로 개최되는 관행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중 총영사는 각 기관이 하는 일이 명확히 분립되어 있어 어느 정도 한계와 예산이라는 벽이 있지만 항상 재외 국민들과 동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며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영사들이 달려가 지역 경찰과 면담하고 치안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등 영사들의 업무도 소개했습니다. 영사관 사전 예약제가 있는데 6개의 창구에서 30분 동안 각 1명씩의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문자의 편의를 위해 6개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며 예측 가능한 업무 처리와 몰림 방지로 서너 시간 운전해 와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도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로컬 언론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재외 국민과 동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함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